2세기 말에서 3세기경 중국의 삼국시대를 배경으로 지어진 역사서 삼국지 위서 중 하나인 동의전을 보면 고구려인들과 부여인들은 백의를 즐겨 입는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고려,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였죠. 감정을 즉각적으로 나타내는 색은 점잖지 못하다고 여기는 유교적 관념의 영향이기도 하였고, 흰색은 빛의 색으로서 자연과 가장 동화된 색으로 여겼기 때문에 자연과 어우러져 살기 추구하는 우리 조상들에게는 흰색이 가장 적합한 색이었던 것인데요. 이러한 연유로 우리는 대대로 백의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백색의 아름다움, 여백의 미는 한국을 대표하는 정서 중 하나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최근 일본이 한국의 한복 때문에 난데없이 분노를 터뜨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6월 26일 한국의 대표적인 한류 걸그룹인 블랙핑크는 How You Like That이라는 타이틀곡으로 화려한 컴백을 했습니다. 블랙핑크의 지난 활동이 2019년 4월에 공개된 Kill This Love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무려 1년 2개월 만의 컴백이라 큰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유튜브에 공개된 How You Like That의 뮤직비디오는 공개된 지 32시간 만에 1억 조회수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 곡은 국내 음원 차트는 물론 미국을 비롯한 해외 60개국 지역의 아이튠즈 음악 차트에서 1위를 휩쓸고 있는데, 덕분에 블랙핑크가 이번에 컨셉 의상으로 밀고 있는 한국의 전통 의상, 한복 역시 세계인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커뮤니티 중 하나인 레딧에서는 현대의 한복은 여자들에게 있어 너무나도 세련되고 멋져 보인다. 모든 멤버가 입은 한복은 그들의 퍼포먼스를 더욱 아름답고 세련되게 만들고 있다. 전통 한복에 스며든 현대적인 색감이 너무 아름답다 라며 한복에 대한 극찬을 하는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이 끊이지 않고 있죠. 하지만 이러한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을 본 일본인들이 심상치 않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트위터에서 활동하는 상당수의 일본인 유저들은 외국인들은 보통 동양풍의 옷을 보면 기모노를 가장 먼저 떠올리는데, 이번에 블랙핑크가 한복을 입고 나오는 바람에 이런 옷은 한복이라는 인상을 남겨버렸어. 매번 어떻게 해서든지 일본의 위에 서고 싶다라는 시시한 자존심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며 쓸데없는 열폭을 하는가 하면, 저렇게 화려한 한복은 모두 일본이 염색 기술을 가르쳤기 때문이야. 저 영상은 온통 거짓말투성이야. 이게 진짜 한복이라고. 거짓말쟁이가 도둑질도 하고 있네요. 한복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한복은 원래 자수도 없고 염색 기술도 전혀 없으며 여성은 가슴을 내놓고 다니는 것이 표준이었습니다 라며 한복을 깎아내리는 트위터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그들은 결국 현재 한국이 표현하고 있는 한복은 온통 일본의 기모노를 표절한 것일 뿐이며, 한국이 미디어의 힘을 이용하여 일본의 문화를 훔쳐가고 있다 주장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은 한민족이 흰색 옷을 즐겨 입었던 것에 대해서 그들은 제대로 된 염색 기술도 없었고 그럴 만한 돈도 없었기 때문에 흰색 옷을 입었을 뿐이라며 백의 민족의 정신을 왜곡하는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역사적인 증거를 조금만 살펴봐도 전혀 근거 없는 억지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선 얼마 존재하지 않는 조선시대 말기의 컬러 사진만 보더라도 이미 형형색색의 한복을 입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문화재 속에 남겨져 있는 벽화를 보더라도 한반도에서는 이미 삼국시대 때부터 유색 옷을 즐겨 입었음을 알 수 있죠. 심지어 과학적으로 볼 때도 일본인들의 주장은 결코 가당치 않음을 알 수 있는데요. 원래 흰색 자체가 염료로 물들여서 만들어야 나오는 색입니다. 직물이 최초로 제작되었을 때의 색깔은 누리끼리한 아이보리색에 가까운데, 경제적으로 빈곤한 계층이었던 조선시대 평민들이 이렇게 아이보리색의 옷을 주로 입었던 것이 그것을 방증하죠. 오히려 의복을 완전한 백색으로 물들이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상들은 이것에 집착하였는데요. 이것의 정도가 너무 지나친 나머지 조선의 일부 왕들은 신하들에게 직접 흰색 옷을 금지하는 어명을 내린 기록도 상당히 많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의 태종실록 1년 백색 의복을 금하였다. 연산군 일기 11년 도성 여인들이 머리수건과 치마를 백색으로 물들이는 것을 금하였다. 현종실록 12년 동방 사람은 예로부터 흰 것을 숭상하였지만 조정의 관리와 사인들로 하여금 흰 옷을 입지 못하게 금하였다. 이렇게 왕이 직접 나서서 백의를 금지하는 경우도 빈번할 정도였는데, 가난해서 흰 옷을 입었다 라는 일본의 주장은 결코 타당할 수 없죠.
게다가 일본인들은 조선의 여성들은 가슴을 당연하게 내놓고 다닐 정도로 미개한 의복 생활을 했던 것이 팩트이다. 한국이 현재 퍼뜨리고 있는 한복의 디자인은 일본의 아름답고 정교한 전통 의상을 표절한 것일 뿐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것 역시 결코 가당치도 않은 주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민족 중 극도로 가난했던 빈민층의 경우 아이가 있는 여인들이 자식에게 젖을 먹이기 위해 가슴을 내놓고 다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 모습을 본 일본에서는 이들에게 돈을 지불하고 연출된 사진을 촬영하여 엽서로 발행, 유럽 사회에 퍼뜨렸는데요. 조선의 미개함을 과장하여 자신들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함이었죠. 하지만 대부분의 여인들은 이렇게 가슴을 내놓고 다니지 않았으며 가슴 가리개라는 의상을 이용하였습니다. 블랙핑크의 이번 뮤직비디오에서 로제가 착용한 의상 역시 가슴 가리개에 문양을 추가하여 디자인한 옷인데요.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된 유물인 공중보자기에 봉환무늬무늬라는 패턴에서 모티브를 따와 제작한 디자인에 대해서 일본인들은 이것은 일본의 기모노를 표절하지 않고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화려한 디자인이다 라며 열폭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일본인들은 한국의 전통 복장에 대하여 이토록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분노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2012년 벌어졌던 한 가지 사건을 보면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2012년 1월 8일부터 12월 23일까지 일본에서 방영됐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타이라노 키요모리라는 일본의 헤이안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대하 드라마인데요. 헤이안 시대는 약 794년부터 400년 동안 유지됐던 일본의 시대로서 한반도에 대입하면 통일 신라 시대 중기부터 고려 시대 중기까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는 역대급으로 저조한 시청률을 기록하며 일본에서 가장 처참하게 실패한 역사 드라마 중 하나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너무나도 훌륭했던 고증 때문이죠. 다음은 드라마 속에 나온 등장인물들의 복장입니다. 상당한 옛날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크게 나쁘진 않다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사진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귀족이라는 것인데요. 동시기 고려의 귀족들이 이 정도로 화려한 의복을 입었던 것에 비하면 같은 귀족이지만 너무 큰 경제적 차이 그리고 의복 제작 기술력의 차이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죠. 심지어 다음은 작중에서 묘사되는 일본 농민들의 모습인데요. 변변한 옷과 집도 없이 생활했다는 것을 가감없이 볼 수 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대부분의 가난한 농민들조차 삼베옷은 입고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때 당시 한반도의 일본의 격차가 얼마나 컸는지도 가늠할 수 있기에 이 드라마를 접한 일본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드라마를 보지 않았고 이 드라마는 매회 최저 시청률을 경신하며 결국 예정됐던 회차에 훨씬 못 미치는 시기에 조기 종영하고 말았죠. 게다가 이후에 일본이 차츰 발전하여 한국과 중국의 의복을 참조해 만든 기모노조차 한복에 비해 결코 월등하다 말할 수 없는데요. 일본의 기모노, 중국 한족의 한푸, 한국의 한복 중 한복이 가장 견고하고 만들기 어려운 복장입니다. 한푸와 기모노는 재단의 과정 없이 옷감의 폭을 그대로 사용하지만 한복은 안감과 겉감을 따로 하기 때문에 바느질과 재단이 모두 어렵죠. 하지만 이렇게 만드는데 정성을 다하는 만큼 막상 착용자에게 가장 편리한 옷은 한복인데요. 여성의 복장만으로 비교를 해본다면 일본식 기모노의 경우 옷의 특성상 여성들이 큰 폭으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종종 걸음으로 걸을 수밖에 없어 활동성이 매우 떨어지죠. 하지만 한복의 경우 여성들도 큰 폭으로 걷는 것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한복을 처음 접한 일본인 여성들은 한복을 입고 성큼성큼 걷는 한국인 여성들을 봤을 때 가장 놀란다고 하는 것이죠. 코리안 기모노라는 단어를 구글에서 검색하면 한복의 사진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식 기모노라는 뜻인데요. 그만큼 해외의 수많은 사람들이 기모노를 동양적 복식을 대표하는 단어로 쓰고 있고 한복은 기모노의 하위 개념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는 방증이죠.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당장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인터넷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만 보더라도 한복은 코리안 기모노가 아닌 한복으로 등재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모두 21세기 접어들어 한국의 문화 컨텐츠가 전 세계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된 한국의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에서는 구한말 일제강점기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해외 네티즌들에게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영상미와 스토리로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곳에서 자주 등장하는 한국 여성들의 아름다운 한복을 통해 한국적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기도 했죠.
또한 190개국에 동시 공개되어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최고의 공포극 중 하나라는 극찬까지 받았던 드라마 킹덤은 그 안에서 노비와 평민, 양반과 관리, 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복장을 보여줌으로써 세계인들로 하여금 한복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게 하였습니다. 극중에서 나오는 가세조차 큰 관심을 보였던 것을 보면 한국의 전통 복장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인상을 남겼는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은 한국에 대한 편파적이고 왜곡된 사진을 의도적으로 퍼뜨리면서 한국의 격을 떨어뜨리고 자신들이 동양을 대표하는 나라인 양 행동했던 일본에게는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블랙핑크의 뮤직비디오가 공개되었을 때 한국인 중 그 누구도 기모노에 대한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음에도 자발적으로 나서며 열등감을 폭발하고 있는 것이겠죠. 지난 5월에는 세계적인 보이그룹 방탄소년단의 슈가가 자신의 단독 앨범 대취타를 통해 조선의 궁중음악을 알렸습니다. 영상 속 슈가는 조선시대 왕의 옷과 평민의 옷을 번갈아 입고 화려한 궁중음악 위에 강렬한 비트의 랩을 삽입하여 우리의 전통과 현대적 정서가 아름답게 조화될 수 있음을 증명하였는데요.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가 앞으로도 한국의 고유 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려 한국적인 것이 곧 세계적인 것이라는 말이 실천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